브라질에서 가장 신경이 쓰이는 선수는 역시 네이마르입니다. 발목 부상을 당했던 네이마르가 훈련에 복귀하며 16강 출전을 예고했습니다. 92년생 동갑인 손흥민 선수와 8강 길목에서 정면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 역시 도하에서 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밝은 표정으로 트래핑 연습을 하는 선수들 사이로 브라질 최고의 스타 네이마르의 모습이 보입니다. 코치가 올려준 공을 발을 바꿔가며 번갈아 발리슛을 때리고 1차전에서 다쳤던 오른발로도 강력한 슛을 때려 골로 연결합니다. 비공개 훈련이었지만 브라질 축구협회가 공개한 영상에서 네이마르는 카메라를 보고 밝은 표정을 지으며 건재함을 알렸습니다.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오른쪽 발목을 다쳐 우리와 16강전에 출전이 불투명했던 네이마르는 치료와 재활을 거쳐 회복에만 집중해왔습니다. 결국 16강전을 하루 앞두고 SNS에 상태를 알렸는데 기분이 좋다, 지금 해야 할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와의 16강전 출전을 예고했습니다. 브라질도 네이마르의 복귀로 힘을 얻는 분위기입니다. Ele é cara muito positivo, que joga sempre o grupo para cima, que dá muita confiança a cada dentro da equipe. E eu considero isso muito importante, né? 제주스와 텔레스 등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낙마했지만 이곳 훈련장에서 주장 네이마르와 함께 구슬땀을 흘리는 브라질이 우리와 16강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도하에서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11일째인 오늘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회복세지만 기름이 품절된 주유소는 어제보다 14곳이 늘어난 88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유와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업무 개시 명령을 즉시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먼저 이현재 기자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11일째.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된 시멘트 업계는 물론 컨테이너 물동량도 회복세에 접어들었습니다. 화물연대 집회 참여 인원 역시 지난 일요일 대비 67%로 줄었습니다. 문제는 정유업계입니다. 서울 중구의 한 주유소입니다. 기름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나흘째 휘발유는 품절된 상태고 오늘 오전 고급 휘발유마저 동이 났습니다. 주유를 하러 왔다 발길을 돌리는 시민은 당황해했습니다. 불 들어왔는데 지금 깜짝 놀랐어요. 안 돼가지고. 나 지금 멀리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휘발유 재고가 바닥난 주유소가 전국에서 속출했는데 오늘 오후 2시 기준 88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군 수송용과 농협 수협 탱크로리까지 총 동원했지만 기름을 제때 공급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저희 이제 4일 만에 한 대 들어왔는데 하루 만에 다 소진됐다고. 윤 대통령은 오늘 화물연대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고 엄중 대응 원칙을 재강조했습니다.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연대 측이 오는 6일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를 통해 투쟁 동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혀 정부와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을 겨냥한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운행 중인 화물차에 쇠구슬을 쏘고 사전에 준비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화물차들이 길게 주차된 도로에서 40대 남성이 새총 쏘기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뒤 이 남성은 화물연대 소속 승합차를 타고 가다 마주오던 화물차에 쇠구슬을 발사합니다. 이들은 인근 도로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운행 중인 화물차에 피해를 줬습니다. 갑자기 쇠구슬 공격을 받은 화물차들은 각각 유리창과 안개 등이 파손됐고 운전기사 한 명은 목에 상처까지 입었습니다. 자기들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는 정확하게 한 번 정도 쏘았다. 다른 한 번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행 장면이 담긴 CCTV와 블랙박스를 입수한 경찰은 화물연대 차량을 압수수색해 남은 쇠구슬을 확보했습니다. 가해 차량 안에 있던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체포한 경찰은 운전자 상해와 특수재물 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비조합원, 운송 복귀자들에 대한 폭행, 협박 등 보복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자뿐만 아니라 기획, 주도한
그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또 화물차에 라이터와 마이크를 던지거나 가해자 체포 과정에서 경찰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 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식당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데 실상은 아니었습니다. 샐러드 배달 식당으로 꾸며놓은 이곳에서 24시간 성매매 알선이 이뤄졌습니다. 경찰에 검거된 이 조직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 18,000건이 넘는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경찰이 오피스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수십 개의 핸드폰을 깔아놓은 남성이 보입니다. 신분증 서울지방경찰서 분석. 서울 강남에서 1층에선 평범해 보이는 샐러드 가게를 운영하며 2층에서 성매매 알선을 해온 일당 13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온라인을 통해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매매 사이트에 블로그를 개설해 웹디자이너와 24시간 상담팀까지 뒀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지난 2년 6개월 동안 18,000여 건을 알선했는데 건당 최대 6만 원씩 받아 수익금만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온라인상에 올라와 있는 성매매 광고를 모니터링하면서 역추적하여 이 안마 시설을 적발하게 되었고요. 심지어 이들은 경찰이 찾아오면 대포폰들을 태우려고 옥상에 소각로까지 마련해뒀는데 이번 급습엔 대비하지 못해 휴대전화 64개를 모두 압수당했습니다. 알선 조직과 연계해 성매매를 해온 관련 업자와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등 48명도 함께 붙잡혔습니다.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건물인데요. 경찰은 113억 원 상당의 이 건물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된 성매수 남성 7명을 포함해 알선 조직이 연결한 18,000여 건의 성매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주말 사이 사건 사고도 많았습니다. 어젯밤 중부 내륙고속도로 낙동터널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이외 각종 화재 소식까지 김영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 부서진 차들이 줄줄이 서 있습니다. 경북 상주시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낙동터널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서가던 승용차 한 대가 전복되자 뒤따르던 승합차 2대가 연이어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숨지고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1차로 승용차 한 대가 먼저 사고 나고 후형 뒤따르던 승합차가 추돌을 하고 또 뒤따르던 승합차가 추돌을 하고 세 대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인 폐기물 더미에 연신 물을 뿌립니다. 경북 영천시 도남동에 있는 한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지만 철골로 된 시설 한 개동이 불탔습니다. 소방당국은 근처 소방 인력까지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5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내부 폐기물이 2,000톤이나 돼 불을 완전히 끄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강원 춘천시 서면 지방도로에 서 있던 승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차량 안에서 실연을 알 수 없는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합동 감식을 벌인 뒤 타살 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문재인 정부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국 금지됐습니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노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각종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노 전 실장은 이전 부총장이 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에 상근 고문직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전 부총장은 2020년 8월부터 1년 동안 상근 고문으로 재직했는데 해당 자리는 국토부의 추천을 받아 퇴직 관료 등을 임명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없는 이 전 부총장이 임명되는 과정에 노 전 실장이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 검찰은 이 전 부총장 수사 과정에서 노 전 실장에게 취업을 청탁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국토부와 한국복합물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노 전 실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 자리에 이 전 부총장 외에 민주당 인사 2명이 더 취업한 배경에도 노 전 실장이 관련됐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노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도 시끄럽습니다. 정치토톡 오늘은 이병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서훈 전 실장이 어제 구속이 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입장을 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오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관련 글을 올렸습니다. 예.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최고의 북한 전문가이자 전략가라고 평가하면서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나오기 전에도 검찰 수사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입장문을 대독했던 윤건영 의원은 서 전 실장의 구속을 보고 이제부터 어떤 전문가가 정부를 위해 나서겠냐며 윤석열 정부가 아둔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뭐라고 했어요? 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평범한 우리 공무원을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하고 월북몰이로 규정한 사건이라며 문 전 대통령이 과민 반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서훈 전 실장을 두둔해 어떻게든 자신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싶어서로 해석됩니다. 진실을 밝히는 여정에 도를 넘는 저항이 없기를 바란다며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빗대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SNS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밝히려 노력하는 정부가 아둔한 정부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아둔해지겠다고 맞섰습니다. 예. 또 하나요. 내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는데 검찰 수사로 당이 조금 뒤숭숭한 면도 있어요. 어떤 특별한 메시지 내놓습니까? 네,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취임 100일을 기념한 메시지를 따로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습니다. 예. 이 대표는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선됐는데요. 줄곧 제기됐던 사법 리스크 우려가 최근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가 김용, 전진상 등 측근 구속으로 현실화되면서 리더십이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이 대표는 본인을 둘러싼 수사 그리고 또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정치 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당내 일부이긴 하지만 분당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 대표는 취임 후 민생을 강조해 왔는데요. 오늘도 SNS에 미국 하원의 한국계 의원들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가 합리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고 설명드렸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현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안이 또 법정 시한을 넘겼는데 오늘 여야가 만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4시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의장과 예결위 간사들이 만났습니다. 예. 내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2+2 회동을 통해서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정기국회 내 예산 처리를 마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열심히 짜놓은 이 정부안이 국민의 삶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아주 정중하게 요청해 드립니다. 민주당도 최대한 협조하겠다면서도 여당이 예산안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왔다며 뼈있는 말을 했습니다. 간을 내어달라면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쓸개까지 내어달라고 하면 협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자, 정기국회 안에는 통과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정기국회 회기는 오는 9일까지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녹록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예산안 타협은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민주당은 예산뿐 아니라 참사 책임을 묻는 이상민 장관 파면 모두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다음 주 본회의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대립했습니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8번의 예산안 모두 정기국회 안에는 처리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올해도 과연 이런 국회 관행이 지켜질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병주 기자였습니다. 북한에서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유포한 10대 청소년들이 공개 처형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엄격한 내부 단속에도 한국 대중문화가 암암리에 퍼지자 공포 정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반사회주의 척결을 주요 과제로 선정해 이를 뿌리 뽑기 위한 강도 높은 통제와 단속에 나선 북한. 당 세포 비서들이 당적 원칙, 혁명적 원칙이 없이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강도 높이 벌이지 못한 문제들이 엄정히 비판됐습니다. 국경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영화와 드라마 등 한국의 대중문화 유포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자 공포 정치에 나섰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북한 양강도의 주민 소식통을 인용해 올해 10월 해산시에서 3명의 10대 학생이 공개 처형됐다고 밝혔습니다. 3명 가운데 학생 2명이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친구들에게 유포한 게 북한 당국에 적발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선 10대 학생들도 한국 영화를 보다가 적발되면 처벌을 받고 유포 또는 판매 시 사형까지 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미 장기전의 의지를 더 명확하게 하고 있죠. 외부 그 유인 요소에 대한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 차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공개 처형 이후 북한 당국은 보위부와 안전부 등의 간부들로 연합 타격대까지 조직해 반동 사상 문화 뿌리 뽑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대전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체 해제하겠다고 예고하자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가 내년 봄 실내 마스크 해제 가능성을 언급해온 만큼 곧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열고 시기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해제하겠다고 예고한 대전광역시. 식당과 카페 등에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는 외국 사례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중대본 회의체에서 합의에 따라 결정된 의사결정 원칙이고 코로나19 감염에 마스크 착용이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겨울철 유행을 안전하게 넘기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다만 내년 봄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던 방역 당국은 오는 15일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통해 실내 마스크 해제 시기를 구체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만 6천여 명을 기록했고 위중증 환자도 16일 연속 400명 이상을 보였습니다. 중환자실 가동률도 30%대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특성상 호흡기 질환에 의한 중환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갑자기 병상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연말인데다 월드컵 시즌까지 겹친 요즘 평소 같으면 가장 바쁠 서울 이태원이 지금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조용합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상권이 회복되질 않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코로나19 때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시열 기자가 이태원 현장에 가봤습니다. 대한민국과 우루과이의 월드컵 경기가 있었던 지난달 25일 밤. 평소였으면 떠들썩했을 이태원 거리엔 정막만 흘렀습니다. 드문드문 335 모여 경기를 보곤 있지만 아예 문을 닫은 가게도 보입니다. 참사 발생 한 달이 지났지만 이태원을 찾는 발걸음은 뚝 끊겼습니다. 해밀턴 호텔 뒤편에 위치한 이태원 세계 음식거리입니다. 이렇게 한켠에는 대한민국의 월드컵 일정을 보여주는 전광판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는 아직 열지 않은 식당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평소보다 매출이 80% 이상 떨어져 계속 문을 열어야 할지 여간 고민이 아닙니다. 몸으로 직접 느끼는 게 급격하게 이제 오시는 분들이 줄어들었거나 그리고 옆에 음식점이나 이런데 장사하시는 사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많이들 이제 힘들어 하시죠. 많이 힘들어요. 그냥 버티기 하는 거예요. 저희한테는
생계가 중요한 분들이 더 많으니까 당장 월세 내야 그냥 직원들 월 줘야 하는데. 정부에서 지원 방안이 논의되고는 있지만 이태원의 비싼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 내용자 해주겠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물론 그거 갖고 지금 사실상 숨통도 튈 수 있는 금액은 아니에요. 코로나19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 참사의 상처에 더해 이태원 소상공인들의 시름은 더 깊어만 갑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재건축을 앞둔 음마아파트 밑으로 GTX 노선 공사가 예고되면서 일부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GTX 공사를 한 현대건설이 이 현대차그룹 계열사라는 이유로 정의선 회장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이교욱 기자입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 자택 앞입니다. 담벼락을 따라 천막이 설치돼 있고 어깨띠를 두른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이 사람들이 집 앞에 도열해 있습니다. 2주째 이어지는 확성기 시위로 이웃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현수막을 내걸고 차량 시위로 바꾼 겁니다. 내년에 착공할 예정인 GTX-C 노선이 은마아파트 밑을 지나가게 설계됐는데 현대건설이 공사를 맡다 보니 정 회장 집이 시위 대상이 됐습니다. 법에 질려 있죠. 세입자도 소유자도 우리 아파트 지금 12개 동을 복선으로 관통하거든요. 이건 사례가 없는 거거든요. 애들 때문에 나와서 집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다가 죽을까 봐. 전문가들의 판단은 다릅니다. 집안이 단단한 암석으로 되어 있고 발파가 아닌 안반을 깎아가는 TBM 공법으로 터널을 뚫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이 적어 안전하다는 겁니다. 네, 이번 음마아파트 하부를 통과하는 이 공법 자체는 대심도로서 이제 지상에서 한 60m 하부에서 공사가 되고 있고 TBA라는 공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공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민 간담회까지 열었지만 추진위 측은 현대건설이 책임지고 노선을 변경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국토부가 노선을 확정한 것이고 자신들은 그저 건설 사업을 맡았을 뿐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도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국가 사업에 불안감을 부추기고 집단 이기주의로 나서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혀 은마 재건축 사업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서울시 역시 추진위가 시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버스를 대여하고 참가비까지 지급한 것과 관련해 이 돈이 공동주택 회계로 관리되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유용한 것인지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작품 하나에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얼굴 없는 화가 뱅크시가 우크라이나 전쟁 폐허 곳곳에 벽화를 그렸는데요. 그 벽화 자체를 통째로 도려내서 훔치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방독면을 쓴 채 목욕 가운을 입은 여성이 소화기를 들고 있는 그림. 아직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영국의 유명 그래피티 작가 뱅크시가 그린 벽화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Ми дуже були раді, коли вона з'явилась. Ми після деокупації повернулись сюди додому до себе. А тепер там дирка, і це як частини чогось вже не вистачає. 현지 시각 2일 오전 11시 30분쯤 키이우의 외곽 도시 호스토멜에서 뱅크시가 그린 벽화를 훔치려던 일당이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На місце події відразу виїхала група реагування патрульної поліції, слідчо-оперативна група. І там на місці ми виявили 8 осіб, які намагалися вивезти вказаний малюнок у невідомому напрямку. 경찰은 이번 범행의 계획자가 키이우 출신 1990년생 청년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미술 전문가들의 검사를 통해 작품의 가치를 판단한 뒤 범인들을 어떤 혐의로 기소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뱅크시는 우크라이나 폐허 곳곳에 이 벽화를 포함해 물구나무를 선 체조 선수, 목욕하는 노인 등 총 7점의 벽화를 그려 전쟁 속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절반가량 파쇄가 된 뱅크시의 작품은 경매에서 약 300억 원에 낙찰되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내일 출근길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특히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지면서 내일 철원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에 체감온도는 영하 16도,
서울도 영하 7도, 체감온도는 영하 10도를 밑돌면서 매우 춥겠습니다. 날은 갈수록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건조특보는 건조경보로 한 단계 격상됐고요. 또 서울을 포함한 내륙 곳곳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부는 만큼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울릉도와 독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또 내일 밤 서해안에는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 정도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낮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는데요. 서울이 2도, 대전 3도 예상되고요. 또 남부지방은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광주가 4도, 부산 8도에 머물겠습니다. 이 추위는 주 중반부터 누그러들겠습니다. 모레인 화요일 서쪽을 중심으로 눈 소식 들어있는데요. 양은 적겠고 약간 날리는 정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주셨습니다.